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맡게 된 서민입니다. 지금 창밖으로 날씨가 굉장히 맑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의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은요, 의대 지난번에 하다 마지막에 못했던 의대 그 증원과 관련된 의과대학생들의 그 나름의 투쟁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못한 걸 그걸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의대 증원이 어떻게 필수과 멸망으로 이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언젠가 그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그 의대 증원 그 2026년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영명 그러니까 3,058명 그냥 유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걸로 이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아, 진짜 다시 의대생들이 돌아갈 수 있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전공의와 지금 싸우는 두 주체가 전공의와 의대생이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은 위치가 그러니까 현실이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투쟁심에 있어서는 뭐 둘 다 똑같지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은 조금 더 이제 더 약간 뭐라고 할까? 더 절박한 심정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의대 증원이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이제 의대생들도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복지부가 이제 반기를 들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생들 지금 3월 5일이죠, 오늘이. 그런데 여전히 그 뭐 애들 수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소식은 2호 학번 그러니까 5천 명 증원으로 들어간 정확히 4,600명인가 그 학생들조차 상당수가 뭐 수강 신청을 안 하거나 휴학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도 아직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뭐 개강을 4월로 미뤘는데 그때라고 해서 또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참 진짜 옆에 저는 이제 뭐 학생들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학생들도 뭐 좀 안타깝고 그리고 싸울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그 지난번에 그 2024년 10월 전까지 일어난 일만 좀 전해드렸는데 10월 6일 날 이제 그 이런 일이 있었죠. 뭐 그 내년에 복귀해야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사실 좀 반민주적이잖아요. 그리고 의대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진짜 웃기죠. 사실 뭐 나름대로 뭐 뜻이 있어서 6년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단지 그냥 뭐 증원을 위해서 뭐 증원 때문에 뭐 애들이 수업 안 들어서 5년으로 한다. 그럼 그동안 6년 동안 수업하는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동안 괜히 1년 동안 우리가 헛짓거리 한 거다. 아니면 그냥 좀 교육적으로 좀 덜 된 의사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무리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교육부에 이런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학을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1년 내내 거의 휴학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결국 이제 휴학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복귀 시점 내년 명기한 경우 휴학 승인이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휴학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다. 이 말은 일견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휴학을 하려면 일단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지. 그런데 휴학할 자유가 그 사람에게 없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이주어록의 정말 대표적인 망언으로 기록될 것 같고요. 송하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정부가 일단 양보하고 다시 뭐 그러니까 좀 대책을 좀 세우고 다시 시도하면 몰라도 글쎄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계속 똑같이 5천 명을 고집하는 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은 야 우리가 4천 명 늘렸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의대생과 의사들의 분노를 더 이제 더 돋궜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태 이 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공명정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지금 의대생 사태를 위해서
이런 또 이상한 법을 이 두 개 학기 연속 휴학을 초과하는 휴학을 제한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뭘 만들려고 뭐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 하여튼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단 우리가 7,500명 수업 자체도 불가능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진짜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 주장이 뭐 늘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실과 조금 타협하면서 약간 좀 달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뭐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뭐 50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정말 안 되면 1,000명 하고 2,000명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3,000명에서 5,000명이 되는 거를 어떻게 승인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강원대 이 조치는 의대 휴학을 승인하는 게 학장에서 총장으로 왜 바꾸려 그랬냐면 총장은 이제 아무래도 의대 증원에 찬성이야.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니까. 근데 학장은 이제 의대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학장은 휴학을 받아들이려고 해. 근데 총장은 못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죠. 그래서 뭐 등록금도 그렇죠. 등록금도 사실 1학기를 휴학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뭐 다 돌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리고 의대 휴학으로 인해서 의학 교육이 엉망이 되니까 의학 교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자체 평가 기구인 의학 교육 평가원을 이제 뭐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공격해서 야야 그거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고 대충 해라라고 한다든가 니네들 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좋은 의사를 만들려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그냥 그 빨리 많은 의사를 그냥 뭐 무분별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게 목표인지 이게 본말에 전도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10월 말쯤 되니까 이제 교육부가 드디어 이제 백기를 들고 휴학은 그냥 대학이 알아서 승인해라. 그래서 전제 안 달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아니 그 휴학 기간이 딱 있고 그 기간에 우르르 몰려서 휴학을 한다 그러면은 글쎄 이게 동맹 휴학과 이게 집단적 휴학과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휴학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동맹 휴학인가요?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교육부가 또 갑자기 대통령실이 한마디 하니까 놀래가지고 동맹 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없다. 그리고 내년 증원 재조정 가능성 없다라고 못을 박아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지? 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년에 그냥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났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협상해 보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의대 증원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배출이 안 됐어. 작년에 원래 나와야 될 3,000명 의사도 나오지 않고 300명만 나왔단 말이죠. 일단 정책은 실패했으면 그 다음으로 이걸 전제하고 다시 좀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휴학이 허용됨으로써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의대 7,500명 7,500명. 그러니까 4,500명 플러스 원래 3,000명. 7,500명 수업이 현실화됐고요. 그래서 뭐 1학년 6개월 단축. 이런 진짜 비상식적인. 예과에서 배우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닌데, 이거 6개월 단축을 자기 맘대로 합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교육부 장관이 나름대로 답답했을 거예요. 진짜 대통령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 이거 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니까 계속 헛소리하게 되고 이상한 정책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가 진짜 혼란기였죠, 진짜.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뭐 저희 교수회의 할 때마다 맨날 이런 얘기했죠. 극복하면 이제 내년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맨날 고민했는데 사실 괜한 고민이었어요. 뭐 애들이 다시 휴학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의대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근데 전공희 대표는 우리 박단 이분은 뭐라 했냐? 내년 복귀 확신한다는 교육장관. 이런 말을 왜 하죠? 교육부 장관은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미복귀를 확신한다라고 뭐 이분은 뭐 듣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의대생 단체는 내년에도 복학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굳혔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능이 있었죠.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이 딱 이제 됨으로써 의대생들은 거의 뭐 유급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주 또 이런 말을 해요. 5회 풀고
원하는 것 들어주면 의대생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뭐 현실에 발을 디디고 하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뭐 오해라고 했죠, 오해. 오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거잖아. 의대생과 우리 이제 뭐 의사들이 뭔가 자기들 뜻을 잘못 알았다. 뭘 잘못 알았나요? 2,000명 증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2,000명을 그냥 뭔가 다른 뜻으로 한 건가요? 2,000원씩 준다는 거였나? 이 오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된 그 드라마 한 장면, 더 글로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더 글로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해는 아니고 오해 얘기는 아니지만 요새 이제 그 우리 스튜어디스 혜정이가 이제 송혜교한테 문동은한테 이런 말을 하죠. 미안해, 우리 아까 그때 우리가 실수한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 송혜교가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딱 내밀면서 실수는 모르고 한 게 실수지, 너처럼 해로울 거 알면서 하는 거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도 예. 의대생이 정부한테 화가 난 것도 오해 때문이 아니에요.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펴는 정책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오해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대 졸업생 중에서 3,000명 중에서 단 300명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뭐 합격했죠. 그래서 전공의 대표도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연공의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대 구조 자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한 말인데,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모두 수업을 안 듣는데 신입생이 딱 들어왔어. 그리고 신입생이 나는 이제 수업 들을 거야라고.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합격해서 들어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이번 신입생들이 과연 수업을 들을까 안 들을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 딱 감고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설마 수업하겠냐? 이게 어려운 의대 생활하면 뭐 계속 마주칠 텐데 이게 가능하냐? 의대는 졸업하고도 계속 만나냐? 평생 만나잖아.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했는데, 뭐 이런 주장도 있죠. 증언한다고 해서 나도 의사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간 애들이 왜 나가냐? 사실 이거 증언한다고 해서 의사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입생 들어온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뭐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던 애들이 의대를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3,000명을 뽑든 5,000명을 뽑든 간에 원래 하고 싶었던 학생들이 뭐 가는 거지. 갑자기 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뭐 다른 과 전공생 뭐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의대 5,000명 하니까 들어가, 이러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수능 수학 그 경북 수석한 친구가 현역 의대생이더라고요. 그 현역 의대생.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수석은 한양대 의대 의학과 학생. 이 학생이 쉬는 동안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해서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저는 수능을 잘 몰라서 이 표준 점수 424점이 뭔가 잘 몰라. 수능 400점 만점인가 뭐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에서 수능 수석이 나왔다. 어쨌든 의대생들 중에서 아마 꽤 많은 숫자가 뭐 서울로 옮겼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주호 장관님 갑자기 11월 25일 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장관이 왜 신뢰도를 잃었냐면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 이분이 나중에 1호부터 석 달 후에 의대 증원 명명으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가 또 바꾸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저는 교육부 장관이면 물론 이제 대통령 밑에 있는 분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대에 대해서도 사정을 좀 알아보고, 좀 뭐 잘리더라도 나름대로 좀 뭐 소신 있게 발언하다가 잘리면 안 될까? 난 그냥 그런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드디어 이제 계엄이 터졌고, 그래서 이제 그 계엄 선포 포고령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더 이제 부글부글 뭐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2024년이 이제 해가 저물고 2025년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예, 의대생 단체가 또 휴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휴학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사 보면 이렇죠. 2호 학번 학생들 신입생들은 휴학계를 낼 필요가 사실 없잖아. 의료계 관계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휴학할 명분이 없다. 근데 혜택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뭐 이분들이 참 뭐 어쩔 수 없는 마음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아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말했어요. 최상목 이분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좀 희망을 주는가 했더니 그 와중에 생긴 거. 원광대 의대가 이제 의학교육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의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이거를 평가해서 이제 이거 탈락하는 학교는 거기 졸업하는 학생이 의사고시를 못 보게 하는 거지. 그런 강력한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남대가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예, 원광대가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인증을 또 받으면 내년 신입생 국시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대 숫자가 원래 시설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뭐 분발하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 제대로 교육받는다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불인증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우려도 있어요. 근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님, 병원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이라 그러는데 사실 정말 응급실도 이제 우리가 예전보다 자주 못 가잖아요. 그 얘기 좀 이따 드리겠는데 진짜 언제 끝날지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필수과, 러블리 수진님, 필수과 얘기는 제가 요거 말미에 제가 하겠습니다. 말미에 제가 왜 필수과가 망하고 지금 현재 필수과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강국 자부심이 있었던 건 너무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고 자부심 다른 나라가 막 올 정도잖아요. 그런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왜 이렇게 확 바뀌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뭐 90% 가까이 찬성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야, 우리나라 의료 좋은데 왜 건드리냐라고 국민들이 나서 줬다면 그 정책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의사 그러니까 국시에 합격한 분들이 269명밖에 안 됐고 이분들이 또 근데 병원에 인턴으로 투입되느냐? 그것도 다른 얘기지. 이분들이 과연 인턴을 또 할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뭐 우리 교육부에서 아니 우리 복지부에서 외국의사 데려오면 되지라고 했는데 헝가리 의대 졸업한 39명이 이번에 국시에 합격했고 이분들이 뭐 이분들은 이제 인턴으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의대 졸업식도 안 했어요, 거의. 뭐 졸업하는 학생이 있어야 졸업을 하지. 개강을 이제 좀 있어요. 원래 의대는 우리 본과 2학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개강이에요. 근데 뭐 개강을 했지만 저도 수업 한 번 있었는데 그거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드디어 이런 말을 하죠. 내년 정원 포함한 의대 교육 대책을 2월 중에 발표하겠다. 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네. 그럼 근데 지금 전망이, 언론을 봐도 정말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까? 또 휴학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대협이 7개 의대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작년에 뭐 전공의들한테도, 전공의 한 명 작년에 구속됐죠. 아마 전공의, 일하는 전공의들 막 고마운 전공의들이라고 해갖고, 병원에 복귀해서 일하는 전공의 명단 공개했던 사람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한테 야, 너 1년 쉬지 이런 말을 한다. 이러면 바로 또 구속시킬 그럴 것 같긴 하니까 의대생들이 그러진 말아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종용한 것이 포착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신입생 연락처를 당사자 동의 없이 구한 뒤 연락해 휴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는 인제 우리가 신입생 들어오면 뭐 오리엔테이션 그런 거 인제 하려고 이렇게 좀 연락처를 받는데 올해는 인제 그런 게 일체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 달 기사 뭐 한 달 개강 앞인데 의대생 95%가 휴학이다. 휴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뭐 휴학을 하지 않더라도 뭐 수업은 어쨌든 안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1 년도 또 이렇게 의대생들이 잃어버린 1 년으로 인제 가야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지도 학생이 2명 있는 이사 학번. 아 이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이 학생들은 진짜 어려운 게 그냥 의대생 딱 되자마자 이런 일 터져 가지고 뭔 이거 그다음에 그 선후배들이랑 친하지도 않고 또 자기네들끼리 수업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서로 잘 몰라. 그래서 인제 혼자서 불안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진짜 한테 제가 좀 미안하죠. 그래서 인제 이사학번 뭐 인터뷰한 거 봤는데 뭐 어떻게 이게 휴학하는 것도 일종의 배움이다라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의대 선후배 평생 가기에 따라가는 게 있다. 의대에 질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휴학으로 유급되느니 군대 해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 이유학번이 인제 이게 문제예요. 이유학번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인제 진짜 문제인데 그냥 조용히 몰래 다니고 싶지만 "선후배 관계 고려 휴학 동참해 줘."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서울의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의대. 서울의대에서 그 OT에서 신입생 연락처를 받으려던 선배가 제지를 당했어요. 와 진짜. 예. 혹시 뭐 휴학하라고 할까 봐 정보 원천 차단에 답답 원래 인제 후배들이 선배한테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인제 안내받는 게 정상적인 그런 건데 우리 의대는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인제 뭐 사실 제가 QR 코드 모르는데 QR 코드 가지고 이게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이런 거래. 근데 그 각종 공지를 신입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인적 사항을 수합하니 원할 경우 동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학교 측 관계자가 화들짝 놀라 가지고 "신입생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라고 제지에 나섰고 "신입생 공지는 행정실을 통해서만 한다." 뭐 이렇게 진짜 이런 사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입생이 한 말이 이유 학번 신입생이 이렇게 말해요. "신입생들이 선배들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주변 동기들은 양쪽 의견 다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증언에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 학교는 왜 휴학에 반대하는지 뭐 학교와 교수들 의견은 왜 다른지 뭐 이런 거를 갖다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월 7일 날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개강을 3 월로 연기하는 어 그런 대학이 의대 5곳 중 4 곳이었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인제 이게 조짐이 이거죠. 신입생도 수강 신청을 안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의대 신입생 학부모는 정말 속이 탈 거예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학 생활 하고 싶은데 정말 착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의대 신입생 간담회에서 1 학기 수강 신청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110명 중 101 명이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선배와 동기의 영향력이 크고 폐쇄적인 의대 분위기 탓에 신입생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의대 신입생 이유 학번 친구들도 가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뭐 투표 같은 게 생기고 동참할 건지 아닌지 자꾸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의대 이유 학번에서도 뭐 이렇게 뭐 중심으로 의견을 수합하는 뭐 그런 친구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인제 3월 또는 4월 말로 인제 개강을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인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 아직도 교육부 장관이십니다. 예 이런 네. 다른 분이 좀 나와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인제 이런 말을 합니다. "총장님 의대생 돌아오게 해 주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용기 낸 의대생 학습권 보호에 노력해 달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를 이게 사실 당연한 말인데 교육부 장관으로 당연한 말인데 지금 무조건 뭐 총장님한테 "돌아오게 해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의대 교육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당연한 말들이 참 여기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낯설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의대 총장들한테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휴학을 뭐 또 하고 뭐
휴학도 하고 그럼 뭐 재적도 하고 뭐 이러는 얘기겠지 뭐. 그래서 그 수업 거부 신입생이 수업 거부하고 휴학할 때는 엄격하게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3개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한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단호하게 재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대생이 돌아오기만 하면 저건 원점으로 동결한다는 이런 말을 2월 25일에 했어요. 저는 근데 이 말은 거의 처음으로 진짜 긍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에 되게 희망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뒤집고 2026년 정원 3,058명 복귀. 니네 돌아오면 동결한다. 뭐 더 좋은 거는 그 동결한다고 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원래 3,058명으로 재설정하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요청했대. 각 대학 총장한테. 그래서 와 신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그 복지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가 사실 모든 거에 원흉이 복지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대 2,000명 늘린 게 사실 복지부의 그런 주도하에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특히 복지부의 그 차관님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차관님. 그런데 이제 교육부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 내부가 누구겠냐고. 복지부지 당연히. 그래서 복지부가 뭐 이상한 안을 냈어요. 뭐 5천 총 정원 그러니까 5,000명은 유지하되 증원 규모는 뭐 대학의 자율로 뭐 어쨌든 이건 안 줄인다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그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자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같은 분들이 이제 여기 나서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제 이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환자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그 환자단체는 지금 우리를 볼모로 파업한다라고 막 얘기하고 우리 치료받고 싶은데 제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잖아. 그러면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대 정원이 다시 동결되면은 의대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왜 반대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받아야 될 치료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 천국이었다면서. 근데 이거를 왜 반대하지?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2025년 대한민국 의과대학도 이렇게 정말 난맥상이다라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 그리고 정말 어디까지 이제 댓글만 좀 확인할게요. 잠깐. 예. 네. 이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예, 그 용인 공돌이님이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 환자를 위해서 뭐라도 도움되는 걸 해보려는 시도를 이제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 못한 환자 같으면은 그냥 안 받고 보내버리는 경우도 요새 이거 트렌드지. 왜냐면 받았다가 환자가 내 앞에서 이제 뭐 사망하거나 이러면 그냥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오늘 하루님 뭐 더 웃긴 건 이번 신입생 휴학한다는데 이거를 다른 제3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굉장히 절박하다는 거 그냥 그런 거죠. 뭐 오늘 하루님도 아마 뭐 회사에서 뭐 증원을 하고 2,000명 증원하고 월급을 반토막한다 그러면 아마 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송하연님 산부인과 폐업 엄청 한다. 이 산부인과는 정말 이거는 그거예요. 산부인과는 의료 소송으로 완전히 망한 과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전 정권에서 의료 정책 시도하려 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실방입니다. 실방이고요. 네, 어떻게 하면 필수과 얘기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과가 의대 증원하고 뭔 상관이냐? 원래 필수과는 원래부터 침몰 중이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송이죠, 소송.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2055년 2월 달에 기사화가 됐지만 이 소송이 결과가 지금 나와서 그렇지 이게 2017년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2017년 10월에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쳐서
어떤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와요. 그래서 이제 중심정맥관이라는 거를 이제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했냐? 2017년이면은 그때 이제 응급실에 전공의가 있었고 이게 이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공의가 어, 뭘 했냐? 이게 그 이제 중심정맥 삭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정맥에다가 딱 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동맥을 찌른 거야.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뭐 100만 번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10,000번 하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어 글쎄 이게 과연 그 뭐 이렇게 4억 4천만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 그러니까 어쨌든 전공의가 응급실에 있다가 이거 하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4억 4천만 원.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 4억 4천만 원을 그 가해자랑 이 의사랑 같이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좀 더 많이 내라 그런 것 같은데 이놈이 진짜 아니 머리를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치게 한 놈이 진짜 원흉 아닌가요? 이걸 치료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사람하고 이걸 공동 부담하라고 이게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러니까 이런 댓글 나오는 거죠. 이런 판결 보고 바이탈하면 병자죠. 내가 딸이 있었으면 절대 왜 딸인지 잘 모르겠네. 바이탈과 의사한테는 안 보낸다. 예비적 범죄자네. 뭐 이렇게 그랬구나. 딸이 시집 간다는 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제발 이 소송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했고 2,000명 증언보다 어떻게 소송 문제부터 풀어야 우리가 이제 필수가를 더 한다라는 얘기를 막 했는데 뭐 정부가 지금 뭐 그런 거 하나요? 그래도 뭐 이런 거 하는 척은 했어요.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 이게 뭐냐면 그냥 뭐 환자가 그냥 뭐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안 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필수과에서 의료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 공제 가입했다면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일을 제한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응급이나 중증 분만 등은 중상해가 발생해도 그러니까 민사는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같은 거는 일단 막아야지. 아니 정말 의료 시술 하다가 이거 의료 시술 하다가 실수한 거를 가지고 형사처벌해서 빵에 보내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정말 우리가 왜 영국이나 일본보다 500배 더 많은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 이런 나라가 없어서 그래. 이런 나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안기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환자연합회 단체고 제가 극혐하는 분인데 이분은 환자 단체면 의사 편을 들어줘야지. 의사 편을. 그쵸? 근데 이분은 항상 이런 식이야. 지금도 순수한 의료사고로 실형을 받는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이 말이 진짜일까요?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일 뿐. 맨날 하는 게 이런 거짓말이야. 어? 특례법 제정에 앞서서 의사의 자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옛날 얘기긴 한데 2018년 얘기. 이 그러니까 뭐 태권도 하다가 이 발로 가슴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횡격막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횡격막 구멍이 난 대로 장이 말려 들어와서 폐가 납작해지면서 애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병원 가서 그 배 차였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애가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아이한테 8살짜리 아이한테 가장 흔한 배 아픈 원인이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을 주면서 좀 지켜보자고 했고 배가 더 아파서 다른 의사한테 가서 거기서도 똑같은 진단 받고 세 명한테 똑같은 진단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CT 찍어 보니까 이제 뭐 횡격막에 여기 탈장이 있었다. 그 나중에 밝혀졌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의사 3명 구속. 이게 순수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배 아픈 아이를 전부 다 CT를 찍어서 혹시 횡격막 탈장인가를 봐야 됩니까? 이런 건 과잉 진료잖아요. 그냥 일단 가장 흔한 거 위주로 얘기를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게 맞는데 이 진단 잘못했다고 구속돼. 정말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응급 내시경 중 환자 사망 실형 선고했습니다. 금고 1년 내과 원장의 금고 1년형.
겁나서 진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필수과를 안 하는 거고요. 이 안기종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안기종의 말은 진짜. 그리고 제가 안기종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안기종 이 사람이 환자연합회 대표가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부인이 여의도 성모병원 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비급여로 그때는 인정되지 않던 치료법으로 이 백혈병이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백혈병이 나으니까 그 백혈병 돈 쓴 거 몇천만 원 그거 돌려받으려고 사람 모아가지고 그 병원 고소했잖아요. 비급여라고. 그래 그 뒤에 이 인간이 환자연합회 대표가 됐어요. 환자연합회 대표라면 최소한 의사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더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지금도 환자연합회 대표고 지금 이번에 의대 2,000명 증원은 물론이고 각종 그 보건 정책을 펴는데 이 인간이 다 들어와서 늘 의사를 죽이는 일만 합니다. 정말 이게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이건 민사긴 한데 응급실에서 이제 그 흉부형 그러니까 뭐 폐에 뭐가 생겨갖고 이제 이걸 찍었는데 찍었는데 폐암이라는 걸 몰랐어. 그래갖고 그냥 보냈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17억을 배상했어요. 물론 이제 이 당사자가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배상액이 좀 커지긴 했지만 이 17억을 진짜 배상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응급실에서 이거를 감당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런 말을 누가 합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은데 수가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돈은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유럽은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의료사고 터지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몇 배를 더 줘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수가는 똑같은데 배상은 환자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하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에 이런 말 합니다. 필수 의료는 중과실만 처벌토록 한다.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을 형사처벌을 좀 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나 관대한 이런 이제 정책을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없어졌어.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를 면제해주는 형사특례 법제화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의사들이 맨날 원하는 건데 이거는 안 하기로 했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따져서 형사처벌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일은 막겠다고 해주는 거. 딱 봐도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 심의위원회가 누군지 아세요? 정부, 의료계, 환자 시민사회, 법조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환자 시민사회가 여기 왜 껴들어가죠? 여기 100% 안기종 껴들 것 같은데?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수사기관에 공고하는 이런 그 위원회에 왜 환자 시민단체가 가죠? 환자단체는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환자 시민단체는 언제나 의사를 욕하는 단체예요. 그냥 이거는. 환자 편 드는 이게 환자 편 드는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결국 환자 편 든답시고 맨날 의사 욕을 하니까 필수과가 없어진 거라니까.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놀래가지고 무조건 불기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필수과 여기 보세요. 필수과는 중과실만 처벌토록 이 말이 혹시 이제 그러니까 환자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니까 이거는 정부가 무조건 불기소 아니고 야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그래서 이거 보세요. 법조계 시민단체 위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과 항의가 나온 것으로. 그래 그냥 우리 의사들 다 구속시키고 필수과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지 뭐겠어요. 죽을 사람 살리려다 못 살린 거 기소 안 한다는데 법조계가 왜 시비? 그렇죠? 원래 가만 놔두면 죽을 사람을 못 살렸다는 게 형사처벌이 되는 이유라면 여러분 같으면 필수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불 끄는 거 얘기해 볼게요. 불을 소방관이 낸 건 아니잖아. 그런데 불을 못 껐다. 소방관 불 못 꺼서 징역 1년. 소방관 할 겁니까? 그렇죠? 안 하지 않습니까? 바이탈 필수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놔두면 죽을 환자들이다. 이를 치료하고 살리고자 하는 의사가 바이탈과 의사인데 그러면 바이탈과 의사를 지원해 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고 형사처벌을 하고 기소 남발, 소송 남발. 우와,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가,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이제 어떤 분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로 이제 잘 완전 안정되게 놔둔 다음에 퇴원했어. 퇴원했는데 다음날, 어, 다음날 이제 퇴원한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했어. 이거 당연히 소송했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심장 발작이 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퇴원을 지시한 의사와 응급의료센터장, 이 병원을 상대로 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2주 동안 치료해서 잘 좀 안정된 다음에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내보냈는데 이걸 예측 못하면 3억 9천만 원을 병원에 내야 되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의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회사는 뭐 좀 그렇다. 다시 소방관이 역시 괜찮다가도 한순간에 응급상황 생기는 건데 의사가 이거를 신도 아니고 어찌 미리 내다볼까? 예, 우리나라 환자들은 의사한테 신적 대우를 신적인 역할을 요구하지만 의사를 절대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수과가 망하는 원인입니다. 네. 퇴원 당시에 검사 소견이 정상이었다면 이게 언제 악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수과 안 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이게 뭐 중증 외상센터 이거 별찬리에 이거 끝났나? 넷플릭스에서 명작이라고 그러던데 전 아직 안 봤지만 어쨌든 근데 외상센터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드라마의 모든 드라마가 다 이렇게 막 수술하는 과를 다루지만 실제 수술과 현실은 정말 척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필수과 수가 올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왜 무슨 말이냐면 필수과를 하는 수술하는 의사한테 월급을 다른 의사보다 3배씩 준다는 게 아니야.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수술할 때마다 받는 비용을 환자가 내는 수술비를 그러니까 또는 뭐 보험이 내는 수술비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술해서 뭐라도 남아서 월급 주고 나도 조금 남아야 수술하는 의사를 더 많이 뽑지. 그런데 수술을 할수록 적자가 난다 그러면 수술하는 그과 흉부외과 교수나 뭐 일반외과 교수 이런 분들을 많이 뽑고 싶습니까? 안 뽑지. 절대 안 뽑지. 그래서 모든 대학병원은 그냥 체면 때문에 흉부외과 같은 그런 과를 최소한으로 체면 차려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만 그 병원 처음에 생길 때만 해도 내과가 10명, 흉부외과 5명 이렇게 되잖아.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과는 30명이 돼. 그 사이에. 흉부외과는 5명이야. 20년이 지나잖아. 내과는 50명, 100명이 돼. 흉부외과는 여전히 5명이야. 그 말은 뭐냐?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를 따봤자 흉부외과 취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수과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뽑는다고요. 안 뽑아. 그러니까 뭐 이국정 교수도 사실 뭐 지금 군병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대가 그 중증 외상센터의 최고봉이었는데도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나서 어느 해인가 뭐 8억 적자 봤다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 잘렸잖아. 결국 잘려서 그냥 다른 데 가 있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 필수과를 키우자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이국정 교수한테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뭐 3교대 뭐 이런 정도는 해주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국정 교수 군병원 열었다. 진짜 이게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 흉부외과나 뭐 이런 신경외과 같은 그런 소위 그 필수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수가 될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흉부외과를 그러면 개원을 할 수 있나? 없지. 흉부외과 수술하려면 진료 보조하는 사람이 한 5명은 필요한데 혼자 개원해서 그걸 어떻게 해? 뭐 의사가 몇 명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흉부외과나 뭐 다른 신경외과나 뭐 이런 분들이 산부인과는 뭘 하느냐? 네. 그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었죠. 비급여 시장. 그래서 그 뭐냐? 하지 정맥류 있잖아. 하지 정맥류를
이거 비급여야. 왜냐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비급여인데 이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지 정맥류를 수술해서 돈을 잘 벌지. 이분들은 잘 벌지. 하지만 대학병원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은 그냥 돈을 뭐 일반 월급만 딱 받는 거지. 그런 거지. 그리고 신경외과는 뭘 하느냐? 우리나라가 신경외과 의사가 적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는 많어. 그런데 정말 뇌를 보는 뇌를 수술하는 의사가 없는 거지. 왜 이분들 다 뭐 하냐? 척추를 봐.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거 뭐 통증 치료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척추 수술도 해주고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비급여나 뭐 돈이 되는 일을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취직 못하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 산부인과가 보세요. 산부인과에서 보시면 그 여성 의원이 어떤 인데 뭐 이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시면 분만이 없어. 보시면 여성암 검진, 웨딩 검진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임신, 피임, 뭐 이런 임신 관리만 하고 분만을 안 해, 분만을. 왜냐면 분만이라는 게 한 500명 신생아당 한 명씩 사고가 나거든. 그 사고 나면 모든 게 끝장이거든. 그래서 이 분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지방흡입. 이게 비급여거든. 이런 거 하고. 부위 리프팅. 이런 거 하잖아. 산부인과가 이런 걸 한다니까. 지금 산부인과 문을 닫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법 있어요. 그런데 분만을 안 하는 거야. 분만을. 그래서 의대생이 늘어난다. 그래서 낙수 효과로 뭐 필수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뭐 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도 교수를 안 뽑으니까 취직이 어려운데 정말 그 누군가는 나는 이국준 교수 뭐 뒤를 잇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딱 이제 의대 들어왔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 버리면 필수과에서 그러니까 봐봐요. 3,000명일 때 제2의 이국정이 되겠다는 사람이 3명 있다고 쳐봐. 그러면 5,000명일 때는 4명, 5명 있잖아. 그러면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2명은. 그래서 취직이 안 돼, 취직이. 그리고 비급여 시장도 포화 상태라서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응급실. 3월에 열흘간 문 닫아. 여러분, 작년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추석이 위험하다. 추석에 대란 나온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추석 지나면 뭐가 나아집니까? 어차피 전공의는 안 돌아오는데 올해도 전공의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병 응급실 있잖아요. 전공의 없이 교수들이 허드렛 일 해야 됩니다. 올해 응급실은 작년보다 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응급실이고 뭐 필수과를 지켰던 교수들이 몸이 더 축났거든. 그분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거든. 올해가 더 무섭습니다. 저는 이 무서운 대란을 일단 이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강대강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다시 정원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우려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의료 사태의 제일 무서운 점이고요. 네. 그리고 댓글만 몇 개 읽고 끝내겠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루미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진짜 이대 목동병원 사건은 사실 이 사건이 소아과의 멸망을 불러왔죠. 이 이대 목동병원 사건에서 의사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소아과는 그래도 전공의들이 뭐 뽑는 만큼 지원했어요. 1대1 정도 됐나? 그때부터 근데 그 밑부터 0.3, 0.2 되더니 지금 아무도 지원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취업 이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미국 가면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제3국을 갈 수는 없고 미국 같은 데 간다 그러면 그래서 뭐 거기서 대우가 조금 더 아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력이 있지 않는 한은 좀 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가는 분도 있겠죠. 네. 친구 조카가 소아과 ICU 전문인데 하루에 45만 원, 뭐 많이 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과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다들 녹음하고 말 잘못하면 고소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고소가 딱 열려 있고 유죄 판결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한때 이런 그 유언비어 많이 퍼뜨렸어요. 의료 소송은 무조건 의사가 이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 환자가 원하는 배상액을 받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의사가 요새 지는 경우 겁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이 제일 사회적 비용이 적게 나가는 건데 정말 옹골님 멋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뢰가 무너져서 모두가 손해보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국민들은 시민단체가 뽑는 지역인상 그때 지난번에도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뽑는다 그래갖고 난리 났었는데 뭐 시민단체도 뭐 훌륭한 단체도 있겠지만 그 이런 것까지 개입해서 그리고 진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저는 환자단체의 정말 정치 목적이 뭔지를 정말 밝히고 싶어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안규정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목표가 사법시험 보는 거였는데 그게 안 돼서 안 된 분이면 변호사 단체를 욕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의사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자기 부인을 살려줬는데. 어? 왜 그러지 진짜?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고 다음 2주 후에는 그래도 좀 밝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두 번 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